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뭐 중간에 제가 예전에 이미 알게 된 개념이나 그런 정보들을 뛰어넘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추측이다, 뭐 너 마음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하나씩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네,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한문입니다. 한문. 첫 번째로 한문은 한문을 꼭 배워야 돼요. 한문은 우리나라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한문의 한자가 그러니까 뭐 이제 책을 쓰신 분들 중에서는 한문은 동이족이 만들었다. 근데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표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한문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일단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지금 제가 5편을 안 가져왔어요. 이거를 확실히 보려면 5편도 있어야 되고 국어사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한문을 보면 한국은 첫 번째로 중국 문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문자는 만약에 이게 중국 문자라고 하면 해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해를 해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하이로 발음을 하죠. 북경할 때 북 같은 경우도 북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베이로 발음을 해요. 베이. 분명 한문은 한 글자죠. 해. 한 글자. 한 글자인데 이거를 하, 이 두 글자로 발음을 해요. 북 같은 경우도 북인데 북으로 읽는 게 맞죠. 북으로 읽는 게 맞는데 이거를 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베이, 베이징. 근데 한 글자를 놓고 왜 두 글자로 발음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하고 하는데 설문의자, 강의자전에 나온 책에는 분명히 북은 북으로, 해는 해로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나온 언어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몇천 년 동안 계속 써온 문자예요. 그러면 1918년 손문 정권이 들어서죠. 손문 정권은 인민들이 만든 정권이에요. 어떻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그래서 인민들이 일어나서 만드는 국가인데 이때 한문을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몇천 년 동안 써온 한문을 갑자기 1918년 손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안녕. 안녕. 방송하고 있어요. 나 지금 녹음하고 있어. 1918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중국은 어떠냐면 이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알파벳을 공부를 합니다. 알파벳을.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영어를 쓰죠. 지금도 중국에 가보시면 한자 옆에 이렇게 영어가 써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놀러 갔었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바구떼, 바구떼, 바구떼가 한문으로 써 있겠죠. 근데 거기 밑에다가 영어로 써놨어요. 바, 구, 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문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한문은 중국 문자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왜 한문을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하냐? 그건 역사책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은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은나라 가고 문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은나라는 한국이 만든 동이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나라라고 폄하해서 부르는 거예요. 원래 상나라였는데.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제출호진이라고 그래서 황제나 제는 진나라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은나라부터 주나라 초기까지는 제가 있었는데 하은 주나라 때 아예 제라고 부른 나라가 없었어요. 스스로 제라고 못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은나라부터 주나라 초기까지 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말은 그 나라가 동이족의 나라였고 거기에 제가 진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신라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서 온 황제가 거기서 황제를 했던 거죠. 그 사람이 기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기자가 다시 조선으로 가서 기자조선을 세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일단 고조선이랑 진과의 관계에 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로 자 사자성어를 보시면 온고이지신이라고 있어요. 온고지신 뭐 온고이지신이라고도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얻는다. 새 것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온자는 무슨 온자냐면 익힐 온자예요. 뜨겁게 할 온자. 자 이거를 한문으로 그대로 풀이하면 옛 것을 뜨겁게 한다는 말이에요. 옛 것을 불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 옛 것을 뜨겁게 해서 불 태워서 새 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온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 언어로 익히다. 익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한글을 쓰지 않으면 절대 한문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 거라고요? 이거를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내 싸움이에요. 국내 싸움. 한국인들끼리 멍청하게. 중국 화학자들은 다 이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걸 다 알아요. 자 일단 보시죠. 익히다. 익히다는 뭐죠? 야 너 그거 익혀 먹어. 뭐 라면 익혀 먹어. 뭐 이렇게 하죠. 끓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학문을 익히다. 너 학문을 익혀서 뭐를 해. 뭐 학문에 정진해서 뭐 익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익히다라는 거는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 있죠. 온고이신. 익히다라는 한글을 쓰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얘기를 들어봅시다. 두 번째 얘기. 여기 아비 부자가 있는데 이 아비 부자는 맨 처음에 상형 문자가 생겼을 때 어떤 의미였냐면 손에다가 막대기, 돌도끼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게 변해서 아비부가 됩니다. 또는 칠복이 됩니다. 칠복.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한자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빠는 엄한 사람, 애들을 때리는 사람으로 아빠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자 보시죠. 이 옛고자에도 이 칠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칠복자. 이 고는 뭐죠? 얼마 전에 그 연예인 김주혁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고김주혁이라고 부르죠. 고김주혁. 자, 고. 이거는 옛고자죠. 옛고자. 모든 한자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한자를 모르시면 진짜 제 말이 개소리로 들립니다. 자, 이게 옛고자예요. 옛고자랑 모든 한자는 부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조자 여기 날일자가 붙죠. 월자가 붙죠. 달 월자가 붙죠. 이런 부수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렇다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한문을 배우셔야 돼요. 한문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플리페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부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옛고자를 다시 보시면 이거는 옛고자에다가 칠복자예요. 칠복자. 이거를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옛것을 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옛것을 쳐요? 옛것을 치는 사람이 김주혁이라는 사람이 옛것을 치는 사람입니까? 자, 이거는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치다. 한국어로 치다가 있죠. 치다. 치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치는 거.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 치는 거, 때리는 거 치다죠. 두 번째, 치다가 뭐죠? 야, 나 어제 뭐 너한테 뭐 1,000원 빌렸잖아. 근데 네가 이거 뭐 돈가스 사줄 테니까 갚은 것으로 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치다. 뭐, 아, 야, 그냥 됐어. 그래, 한 거 쳐. 뭐, 값을 치르다. 그쵸? 치다. 또는 기르다의 의미도 있어요. 양을 치다. 뭐를 치다. 말을 치다. 치다. 기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따지면 아까 그 옛것자는 옛사람으로 친다.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치는 김주현 씨. 이제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친다. 그래서 이 칠복자를 써서 옛것자를 써서 고 김주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비부로 넘어가 볼까요? 아비부도 똑같이 이런 친다는 의미가 있는 그 상형 문자, 그 주먹에 돌도끼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엄한 아버지, 때리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보는데 치다라는 건 뭐죠? 가르치다, 치다, 양치다, 기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르는 사람이 아버지지 애를 접해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연결돼가지고 한국 문화는 한국인은 맞아야 말입니다. 동양인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고 패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보셨죠? 치다, 익히다. 제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다도 있고 타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옥편이랑 옥편이랑 국어 사전이 없어가지고 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는데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 이 한문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기서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중국 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옛날 책에도 나와요. 강의자든 설문회자 이렇게 발음하라고 나온다고요. 북은 북으로, 해는 해로. 아니 해를 한 글자를 써놓고 하이로 발음하고 북을 써놓고 빼이로 발음하고 1918년도에 갑자기 몇천 년 동안 써오던 한자를 갑자기 간체화 만들어가지고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한문이. 그런데 한문이 중국 거라고요? 한문 중국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자예요. 우리 문자. 한문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한문이 중국 문자라 그래서 진짜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근데 한문은 우리 문자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민족은 진짜 딱 한글 쓰기 전과 그 이후로 완전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이명박 때 그게 만들어졌는데 중국 지도 보시면 호남이 허난으로 돼 있고 북경을 베이징으로 발음하게 돼 있고 사천성을 쓰천성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국말로는 한자를 쓰는 우리들은 무슨 어디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표기된 한자를 알아야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역사의 단절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강 있죠, 한강. 한문 할 때 한자가 뭐죠? 한나라 한자예요. 한나라 한자. 한나라 한자죠. 근데 한강 할 때 한자가 이 한자를 씁니다. 한양 할 때 한자도 이 한자를 씁니다. 한성 할 때 한자도 이 한자를 씁니다. 한나라 한자죠. 그래 한자가 한나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이 우리가 쓰는 문자 한강, 한양, 한성 전부 다 한나라 한자를 씁니다. 왜일까요? 저도 이거 지금 궁금해가지고 뭔가 있을 거다. 이게 고조선이랑 진나라의 관계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 한나라라는 게 얘들은 이 한나라이기 때문에 한족에서 나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한도 굉장히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일본, 백제가 완전 막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섞였고 그 중에서 많은 피줄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황제국이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조선이라는 땅이 있고 황제국이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했던 의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래요. 한문은 부수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문을 공부 안 하지 않으면 제가 한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문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개소리를 들립니다. 그리고 한문은 중국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입니다. 한국말이에요. 이거 꼭 공부하시고 다음 또 이제 또 기본이 될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 제대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